기름의 전 수건이 빌라 복도에 수북이 쌓여 있고 계단 손잡이 곳곳에도 기름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4층의 50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노후 빌라여서 아래층 소음이 위층으로 울리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주가 이렇게 굴리는 소리, 병 굴리는 소리고 어쩔 때는 그냥 갑자기 그냥 쿵쿵 거리고 막 주먹으로 막 무슨. 그런데 문을 열자 3층 남성의 손엔 펄펄 끓는 식용유가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식용유를 덮었었고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 뜨거운 물인 줄 알았어요. 한 80% 이상은 차였던 것 같아요. 피부를 깎아내야 된다고 하나. 기름을 붓고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이 오기 전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일부 주민을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손에는 칼 들고 있고 빈 냄비를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냄비 들고 막 밑에도 내려다보고 사람을 찾더라고요.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만두를 튀기려고 기름을 끓이다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건물 외벽에 불길을 쏘는 모습입니다.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살던 빌라 근처에서 종이 상자를 태우는 등 근처 빌라 3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질렀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차 밑으로 자고 불길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딱 나와서 그냥 도망가는 거야. 빌라 외벽도 이렇게 까맣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남성은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이곳에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오전 8시 4분쯤 빌라에 불을 낸 뒤 남성은 오토바이에 기름통 2개를 싣고 1.5km 떨어진 아파트로 향했고 약 15분 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살다 지금 빌라로 옮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401호와 404호로 이 남성은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했는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서로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추기는 한 것은 우리가 알죠. 4층에 그 아줌마가 와서 많이 우리한테 신고를 했어요. 3층 남자가 올라가서 그냥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몇 개월간 지속됐었어요. 층간소음이.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왜 404호까지 불을 질렀는지 등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승질내고 화내고 아침마다 엄청 그랬거든요. 몇 개월 동안. 평소에는 이제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기면은 화내고. 남성이 살던 빌라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5만 원권 한 장이 놓여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 매매 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올라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면서 아이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한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이 시작된 건 이 씨가 이사 온 뒤인 2021년부터 이 씨는 위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려 가족이 힘들어한다며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도 윗집 현관 앞에 붙였다고 합니다. 직접 위층에 올라가 항의한 횟수만 5차례 이상. 아이 둘을 키우는 윗집은 그때마다 사과하면서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곳곳에 2.3cm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고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아침 6시 50분쯤 이 씨는 고함을 지르며 윗집 문을 쾅쾅 두드렸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사람 우습게 본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쳐 집에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집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가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